우리 주변을 보면 요식업, 주유소, 가정의 온수, 난방 등 많은 종류의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량에 관한 법률 체계가 아주 세분화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의 체계는 법정 단위, 계량기 관리 등 5개의 주제로 총 7장 7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법제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법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장의 형식 승인 및 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식 승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식 승인이란 무엇일까요? 네, 형식 승인이란 계량기의 성능뿐 아니라 설치 후 적정하게 유지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법정 계량기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는 누구며 또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 승인 기관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형식 승인 의무자는 계량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입니다. 형식 승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형식 승인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형식 승인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형식 승인 대상 계량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겨울유 및 분동, 세대용 계량기, 유료용 계량기 12종이 형식 승인 대상 계량기입니다. 다만 연구, 개발, 선박, 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계량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계량기는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량기들은 전부 형식 승인 기관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형식 승인 의무자들이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나요? 형식 승인 기준은 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조 및 성능, 표시 내용 및 표시 방법, 시험 방법 및 시험 절차, 최대 허용 오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며 제조업자가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 승인 의무자는 형식 승인 기준표의 기술 기준에 따라 형식 승인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형식 승인 절차는 또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청을 위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형식 승인 신청서와 함께 계량기 사용 설명서, 계량기 분해 조립도,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 목록, 계량기 봉인 방법 및 관련 도면, 기타 형식 승인 기준에 따라 제출토록 정한 서류 첨부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 승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통과가 되면 시험을 수행하고 합격 시 형식 승인서를 발급하고 불합격 시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차후 형식 승인 내역 변경 시 변경 신청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절차는 간단한데 시험 수행에서 불합격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 잘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형식 승인 내역 변경 시에 변경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계량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절차는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 목록, 계량기의 봉인 방법 및 관련 도면, 그 밖에 형식 승인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 승인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 승인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형식 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라 형식 승인 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음의 화면과 같습니다.
만약 계량기에 다음과 같이 형식 승인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KTC는 형식 승인 기관의 명칭, A는 계량기의 종류, 15는 연도, 001은 승인 연도의 일련 번호, 01은 승인 변경 횟수를 뜻합니다. 실제 형식 승인 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보니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형식 승인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형식 승인 시험 수수료는 계량기 형식 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계량기별 형식 승인 시험 수수료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고요. 근데 혹시 형식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제13조에 따라 제조업 등의 등록,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형식 승인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 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16조의 별표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형식 승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형식 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 양도, 대여, 광고한 자, 형식 승인과 다르게 변조한 자 및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 법 제7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거짓으로 형식 승인 번호를 표기하거나 유사 표시한 자 및 형식 승인 번호 훼손자, 비형식 승인, 비검정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한 자 및 사용자는 법 제72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 승인, 검정, 수리, 증명, 자기적합성 관련 기록 보존 미희행 시에는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식 승인 의무자는 법을 잘 지켜 벌칙 및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혹시 형식 승인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 승인 기관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가 되고, 신청 방법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형식 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서 말한 형식 승인 신청 서류와 함께 법 제15조 제1항 1호에 따른 형식 승인서 및 시험 성적서와 제2호에 따른 제품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형식 승인에 대해 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정이란 무엇일까요? 네, 앞서 배운 형식 승인 후 계량기 출하 전 형식 승인과의 동일성 여부 확인 및 정확도가 검증된 계량기의 유통을 목적으로 검정을 합니다. 검정 의무자는 계량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계량기 사용자가 해당되고, 법에서 지정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할 법정 계량기 12종이 검정 대상입니다. 검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검정 절차는 신청 후 접수가 완료되면 원내 또는 현장 검정 확인을 통해 검정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 후 합격 및 불합격이 판단됩니다. 네, 절차에서 보면 검정 증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검정 증인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검정 증인이란 법률 제29조에서 검정기관, 자체 검정 사업자 및 시도지사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의 검정 증인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 증인의 형상, 종류 및 규격, 검정 증인에 표시하는 검정 유효기간의 연월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검정 증인의 표시 위치는 저울 눈대의 경우에는 그 끝부분, 눈금판이 있는 경우에는 눈금판, 분동의 경우에는 윗면, 옆면 또는 바닥 부분, 가스, 수도, 온수, 오일미터 및 전력량계의 경우는 외부함에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면판, 주유기, 요소수 미터 및 LPG 미터의 경우에는 부피 조정 장치, 눈새김 탱크의 경우에는 통에 전량 표기가 있는 부분,
적산 열량계의 경우에는 유량부, 연산부 및 지시부입니다. 그리고 봉인을 해야 하는 계량기는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가스, 수도, 온수 5mm, 주유기, 요소수 미터, LPG 미터, 적산 열량계, 전력량계입니다. 네, 그럼 검정도 앞서서 배운 형식 승인처럼 수수료가 있나요? 네, 검정 역시 계량기 형식 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검정에 대해 계속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재검정은 어떤 거죠? 재검정이란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 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가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검정받는 행위를 말하며 시행령 제21조 별표 13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법정 계량기 12종 가운데 2종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리하신데요. 분동과 눈새김 탱크는 검정 유효기간이 없는 계량기로 미적용 대상 계량기입니다. 그리고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체검정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법 제26조 제3항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며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이 0.1% 이하일 경우 재검정을 제외한 계량기 검정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자를 자체검정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체검정 사업자의 지정 대상자와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지정 대상은 계량기 제조업자로서 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 서류 요건 확인이 되면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평가 심의 및 지정증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구비 서류라는 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검정 요원 및 설비 현황 기재 서류, 최근 2년간 검정기관 발행 검정 결과 서류,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증, 검사기관 인정서, 품질 매뉴얼 및 절차서,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네, 검정 요원과 검정 설비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검정요원의 자격 및 갖춰야 할 검사 설비는 시행령 제24조 별표 8과 별표 9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들을 잘 준비해서 자체검정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주어지는 이점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체검정 사업자로 지정받은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계량기를 직접 검정할 수 있으므로 검정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지금까지 형식 승인과 검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량기 제조하시거나 수입하시는 분들이 본 법률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이 발생하시면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네,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와 형식 승인 및 검정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또는 한국계량측정협회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형식 승인 및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